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동에는 유형과 주체, 객체 이렇게 나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생산이 있고 소비, 분배 이렇게 나뉩니다. 그럼 주체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였는데 최근에 하나가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게, 그리고 우리가 출근을 하는 기업, 우리를 보살펴주는 정부, 그리고 외부에 있는 외국도 이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객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물과 생산 요소로 나뉩니다. 자, 이제 경제활동에서 유형의 생산, 소비,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생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할까요? 만들거나 or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이거를 부가가치 창출이라고도 하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것도 생산이고. 그럼 생산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신발을 만들거나 이 신발을 홍보하는 일까지, 홍보하고 유통시키는 일까지 전부 생산에 해당되겠죠.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비는 쉽게 말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일입니다. 또는 사용하는 일. 소비의 예는 너무 쉽죠. 모든 것, 여러분들도 지금 소비를 하고 있죠. 교육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고, 볼펜을 소비하고 있고, 뭔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또 커피를 소비하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전부 생산, 소비, 분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배는 무엇일까요? 이 생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받는 대가, 분배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분배, 임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월급, 알바비, 일당, 주급, 월급 이런 것들이 전부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일정 부분의 이자를 받고 혹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배당금을 받고 그런 게 다 이자가 되겠죠. 그 다음 지대, 이거는 이제 토지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이 지대란 말이 조금 생소한 사람들도 있겠는데요. 이 지자가 토지할 때 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것. 그럼 이자는 자본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주체에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체들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기업 역시 또 무언가를 극대화시킵니다. 자, 여기 빈칸에 한번 들어갈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극대화해야 될까요? 특별히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이 효용이란 단어는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효용. 그 다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이윤 또는 이익이라고 말하죠. 그럼 정부는 무엇을 극대화할까요? 바로 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킵니다. 이 사회적 후생이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겠는데 이건 좀 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짧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정부가 제공하는 치안이나 복지 서비스 그런 것들 그냥 복지 서비스라고 예를 들면 복지 서비스.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조금 더 낫고 윤택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외국은 무엇을 극대화시키고 싶을까요?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겠죠. 여기선 자기 나라의 가게, 자기 나라의 기업, 자기 나라의 정부 다 해당됩니다. 그럼 가게는 또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를 그러네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가 되고 땡땡 얘네들은 공급자가 됩니다. 그러면 생산요소 다른 걸로 색칠하겠습니다. 생산요소 시장.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이분들이 공급자고 기업은 생산요소 시장에서 수요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분이 쉽겠죠. 여기서 말하는 생산요소는 이제 노동, 자본, 토지에서 노동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정부 보겠습니다. 정부는 주로 조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조세를 부과하고 공공재를 생산합니다. 생산. 그래서 정부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수요자가 됩니다. 재화 서비스를 수요하고 생산 요소 시장도 수요자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정부가 이제 벽돌을 나르는 이제 길에 벽돌을 쌓아서 길을 닦는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인부와 벽돌이 되겠죠. 여기서 벽돌은 재화가 될 것이고 인부는 이제 노동자가 될 것이니까 그럼 정부는 이거 두 개가 필요하죠. 인부라는 노동자를 수요하고 벽돌이라는 재화를 또 수요하니까 수요자가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외국 보겠습니다. 외국은 다른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 경제 주체가 세 가지 뭐라고 했죠? 가계, 기업, 정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즉 외국은 다른 나라의 모든 가계, 기업, 정부, 즉 경제 주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경제 객체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객체에는 생산물과 생산 요소가 나뉘는데 생산 요소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노동, 토지, 자본이 있고 생산물은 두 가지가 있죠. 재화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럼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다른데 어떻게 구별할까요? 동일합니다. 공통점은 만족감을 주는 것인데요. 만족감을 주는 유형의 또는 무형의 활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족감을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놀러를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비행기는 재화가 되겠고 이 서비스는 이 기내에서 이제 승무원들이 제공해주는 편안한 서비스가 되겠죠. 여기서 저는 뉴욕으로 놀러를 가면서 만족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이제 유형, 비행기라는 유형의 생산활동의 산물, 그 무형, 승무원들의 편안한 서비스를 다 받으니까 여기서 재화 서비스를 저는 다 받은 게 되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산 요소, 노동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입니다. 네, 육체적, 정신적 노동. 활동이라고 하는 게 더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활동. 토지는 자연적으로 생겼던 것. 자연적인 자본. 그럼 자본은 무엇이냐? 자본 정말 뜻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자본은 이제 화폐 혹은 뭐 유가 증권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이 경제학에서는 뭔가 공장이나 생산수단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생산수단, 학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하는 생산수단으로 되겠죠. 이런 걸 바로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본의 대가로는 이자를 받죠. 이자. 뭐 소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은행에 돈을 넣어주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활동에는 유형과 주체, 객체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유형에는 생산, 소비, 분배가 있는데 생산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이고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내용의 일입니다. 그리고 분배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최근에 급하게 급성장한 외국이 있습니다.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정부는 사회적 후생을 외국은 각국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가계는 재화 서비스,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고 기업은 그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수요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외국은 그냥 다른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산물 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객체는 생산물과 생산 요소가 있는데 생산물에는 재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화는 재화 서비스의 공통점은 둘 다 만족감을 주지만 재화는 유형이고 서비스는 무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형 무형은 너무 구별하기 쉬운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공통점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족감을 주지 못한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닌 게 되겠죠. 예를 들어 승무원이 손님을 폭행했다거나 손님에게 이유 없이 욕을 했다거나 그거는 만족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 생산 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입니다. 노동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 토지는 자연적인 자원들, 그리고 자본은 화폐와 증권, 그 외에 공장과 생산수단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활동은 순환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성. 이 연속성은 이제 이 생산, 소비, 분배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라고 부르고 이 순환성은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가계 소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득으로 또 분배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순환된다는 의미에서 순환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서로 상호 보완은 아니고 그냥 상호적이다. 상호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